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구독자 여러분. 30년 넘게 환자분들의 곁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지난밤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개운하게 눈을 뜨셨는지 아니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하루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진료실에서 50대, 60대가 넘은 남성분들을 뵙다 보면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은 천근만은 무겁고 어깨와 뒷목은 돌처럼 굳어 있으며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다는 호소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못 잤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리에 누워도 온갖 걱정 때문에 눈만 감고 밤을 지새웠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 생각하고 참고 넘기려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로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무기력함과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특히 남성의 신체 기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허리 통증이나 관절의 아픔보다 더 깊은 곳,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비뇨기과 질환과 남성 갱년기를 겪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의 표정만 봐도 그분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짐을 지고 계신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오시지만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어딘가 모르게 위축된 모습이 역력합니다. 자리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혹여나 밖에서 누가 들을까봐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털어놓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성으로서의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대로인데 제 몸이 도무지 제 마음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내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자신감이 없어 피하게 되고 이제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조차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참 아픕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 기능이 떨어졌다는 생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건강함이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 가장을 지키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 즉 삶의 원동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실망감을 줄까봐 두렵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50대를 지나 70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떨어진 기력을 되찾기 위해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십니다. 비싼 보약을 지어 드시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도 합니다. 장어 꼬리가 좋다, 흑염소가 좋다 하면 무작정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거나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을 더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돈을 쓰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더 큰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멀리 있거나 아주 비싼 것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늘 있었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그 진가를 모르고 지나쳤던 평범한 식재료 속에 놀라운 해답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방법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자연의 지혜이자 현대의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아주 강력한 조합입니다. 어쩌면 농담처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실망하셨나요? 그 흔한 마늘과 꿀이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 마늘을 먹어봤지만 속만 쓰리고 별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료를 어떻게 법제하고 섭취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에게 좋다는 말만 듣고 생마늘을 덥석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것은 위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위 점막이 약한 중장년층이 생마늘을 잘못 드시면 위염이나 윗궤양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위장을 보호하면서도 마늘의 유효 성분을 극대화하여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되게 만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레시피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집에 있는 마늘과 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강력한 강장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기 위해 매일 마늘을 배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들도 전쟁터로 나가기 전 두려움을 없애고 용맹함을 유지하기 위해 마늘을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지요. 마늘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나고 힘이 솟으며 병을 이겨내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 마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통마늘 그 자체에는 알리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늘을 칼로 얇게 썰거나 절구로 빻아서 마늘의 세포를 파괴해야만 마늘 속에 있던 알린이라는 성분과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 몸에 좋은 알리신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알리신이 남성 건강에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남성의 활력, 특히 성기능은 혈관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혈관은 그 도시 구석구석으로 물자와 에너지를 나르는 도로망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도로가 넓고 깨끗해서 혈액이 콸콸 잘 흐릅니다. 필요한 곳에 산소와 영양분이 즉각적으로 공급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50대가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혈관 내벽에 기름때가 끼고 도로가 낡고 딱딱해지며 좁아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에서 아무리 피를 보내려 해도 말초 신경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성의 신체 반응, 즉 발기 현상은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해면체로 유입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반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혈액을 보내주는 펌프와 도로망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을 돕습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교통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비단 남성 기능뿐만 아니라 전신에 활력이 돌고 피로감이 사라지며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강력한 살균 및 항염 작용을 합니다. 중년 남성을 괴롭히는 전립선염이나 요로 감염 같은 숨은 염증들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마늘은 훌륭한 자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속의 만성 염증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의 이런 강력함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냥 먹으면 위가 너무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짝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꿀입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꿀은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흡수가 빠른 에너지원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진 꿀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체내에 흡수되어 지친 세포들에게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연료가 필요하듯 우리 몸에도 양질의 연료가 필요한 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꿀이 마늘의 독한 성질을 중화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마늘을 꿀에 재워두면 마늘의 매운 맛과 위를 자극하는 성분은 부드러워지고 유효 성분은 꿀 속에 녹아들어 우리 몸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거친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명마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 마늘 꿀 절임의 효과를 환자분들을 통해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지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으신 박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등산도 하고 신문도 읽었는데 지금은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어요.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아내는 아직 저를 원하는데 제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실망하는 아내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제가 껍데기만 남은 남자가 된 것 같아 죽고 싶습니다. 남성 호르몬 주사도 맞아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봤지만 그때뿐이고 오히려 가슴만 두근거리고 효과가 없더군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갱년기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계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친구나 동료에게는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사귀다가 병을 키우신 겁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손을 잡아드리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고개 드세요. 선생님은 아직 젊으십니다. 몸의 균형이 잠시 무너진 것뿐이지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건 강력한 화학 약품이 아닙니다. 메마른 논바닥에 물이 필요하듯 선생님의 몸은 근본적인 영양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싼 처방전 대신 시장에서 좋은 마늘과 꿀을 사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박 선생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과연 박 선생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마늘과 꿀을 먹었을 뿐인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변화와 구체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박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 칙칙하고 어두웠던 낯빛은 온데간데 없고 피부에는 윤기가 흐르고 눈빛은 총기 있게 빛나고 계셨습니다. 걸음걸이에도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박 선생님은 상기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마치 기적 같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긴가민가 했는데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정말 좋아합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고 저 또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0대가 넘어서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그저 마늘과 꿀을 먹었을 뿐인데 제 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신비한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꾸준한 영양 공급입니다. 박 선생님의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늘과 꿀의 조합이 중년 남성에게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요? 남성의 활력은 크게 두 가지 기둥에 의해 지탱됩니다. 하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고 다른 하나는 튼튼한 혈관입니다. 이 두 기둥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남성의 건강은 급격히 쇠락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자동차로 치면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오일이 풍부해서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근육도 잘 생기고 성격도 왕성하며 매사에 의욕이 넘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40세가 넘어가면 이 호르몬은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그 감소폭이 누적되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일이 줄어든 자동차는 엔진 소리가 거칠어지고 잘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피로하고 우울해지며 배만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마음만 앞서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일이 잦아집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혈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은 심장이나 뇌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남성 기능이야말로 혈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테스토스테론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호르몬과 혈액이 필요한 곳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늘과 꿀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마늘 속에 알리시는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청소하고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꽉 막힌 도로가 뚫리면
물자 수송이 원활해지듯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신체 각 기관이 다시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꿀의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원료가 되고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되어 지친 세포를 깨웁니다. 한쪽에서는 기를 뚫고 다른 한쪽에서는 연료를 채워주는 셈이니 몸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만드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 꿀 절임을 만든다고 하면서 중요한 과정을 빠뜨리거나 잘못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위장 자극은 최소화하고 약효는 극대화하는 가장 표준적이고 안전한 레시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입니다. 마늘은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묵직하며 알이 굵고 매운 향이 강한 것이 좋습니다. 매운 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유효 성분이 꽉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꿀은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 벌꿀보다는 자연 숙성된 천연 벌꿀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뚜껑이 잘 닫히는 깨끗한 유리병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소독입니다. 이것을 귀찮다고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유리병을 끓는 물의 수증기로 약 10분 정도 소독한 뒤 물기 없이 완전히 말려주세요. 병에 세균이 남아있으면 꿀 절임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상하거나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를 쳐두셔도 좋습니다. 마늘 껍질을 벗긴 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늘을 편으로 얇게 썰거나 칼로 살짝 으깹니다. 여기서 바로 꿀을 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늘을 썰어 놓은 상태로 공기 중에 약 15분 정도 그대로 방치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마늘 조직이 파괴되고 공기와 접촉하여 효소 반응이 일어나야만 생성됩니다. 15분을 기다리는 것은 마늘이 최고의 약으로 변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꿀에 담그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15분이 지났다면 이제 마늘을 병에 담고 꿀을 부어줍니다. 마늘이 공기와 닿지 않도록 꿀이 마늘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충분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휘저어 사이사이에 있는 기포를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성입니다. 뚜껑을 꽉 닫고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두셨다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합니다.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는 숙성시킨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늘의 매운맛은 꿀에 중화되어 부드러워지고 약효 성분은 꿀 속에 골고루 배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놀라서 저에게 전화하시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마늘이 파랗게 변했어요. 이거 상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녹변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늘의 효소가 꿀의 유기산과 반응하여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입니다. 독성이 전혀 없고 영양 성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곰팡이가 피었거나 악취가 난다면 그때는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약 같은 마늘 꿀 절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한 번 마늘 한두 쪽과 꿀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꼭꼭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평소 소화력이 좋고 아침에 활력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침 식전에 드셔도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떨어진 혈당을 보충하고 몸을 깨우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위가 좀 예민하거나 속쓰림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이완시켜주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반드시 드려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욕심을 부려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루에 5쪽, 10쪽씩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위 점막이 상할 수 있고 지혈이 잘 안 되어 멍이 쉽게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
혹은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혈액 응고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은 설탕보다 좋은 당분이긴 하지만 엄연히 혈당을 올리는 식품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하루 한 티스푼 정도로 제한하거나 혈당 변화를 체크하시며 드셔야 합니다. 이 마늘 꿀 절임은 단기 속성 치료제가 아닙니다. 며칠 먹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최소한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고 혈액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이 효과를 보신 비결도 바로 그 꾸준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마늘 꿀 절임을 드실 때 다른 활력식품을 곁들이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예를 들어 구름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지만 남성에게는 천연 정력제나 다름없습니다. 굴에는 아연이 매우 풍부한데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일주일에 2-3번 굴을 챙겨 드시면서 마늘 꿀 절임을 드신다면 엔진 오일을 채우고 도로까지 닦는 완벽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생강도 아주 훌륭한 짝꿍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혈액 순환 속도를 높여줍니다. 마늘이 길을 뚫는다면 생강은 그 길 위를 달리는 차의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꿀 절임을 드실 때 생강가루를 조금 섞거나 생강차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실 때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시면 체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마늘꿀 절임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여 올리브 오일과 섞어 드시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겨우 이런 음식으로 내 몸이 변할까? 수십만 원짜리 보약도 효과가 없었는데 이해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최영호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셨죠. 이분은 퇴근 후 집에 가면 소파와 한 몸이 되어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단절되었고 아내분과는 각방을 쓴 지 오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걸어 다니는 시체 같습니다.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최 선생님께도 똑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마늘꿀 절임을 만들어 매일 드시고 여기에 딱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운동을 추가하시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동작이었습니다. 과연 최 선생님은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약 2달 후 최 선생님은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며 저에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보고 요즘 회춘했냐고 묻습니다. 주말마다 아내와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밤에도 자신이 생겼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합니다. 최 선생님을 변화시킨 그 간단한 운동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남성 호르몬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이 실천하신 운동은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틈틈이 스쿼트를 하신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마늘꿀 절임이라는 훌륭한 연료와 만나자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이제 주말이면 아내분과 손을 잡고 장을 보러 다니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외곽에 사시는 71세 이병호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성 기능보다는 심각한 야간뇨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룻밤에도 3-4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깨다 보니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푹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아버님은 체념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아침까지 한 번이라도 푹 자는 게 소원입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는 멍하고 짜증만 늘어서 할망구한테 화만 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버님께도 매일 밤 마늘꿀 절임을 따뜻하게 타서 드시게 하고 오후에 가벼운 산책을 권해드렸습니다. 약 4주 후 아버님은 훨씬 밝아진 얼굴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잡니다. 잠을 잘 자니 밥맛도 좋고 아내한테 짜증낼 일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마늘꿀 절임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남성의 힘을 키우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더 잘 작동하도록 돕는 시스템의 회복에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천이 올라가며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몸의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신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혈관이 깨끗해지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꾸준히 섭취하신 후 머리가 맑아지고 건망증이 줄어들었으며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면역력이 튼튼해져 감기 같은 잔병치레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변화는 바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집니다. 스스로가 짐이 되거나 끝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족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뼈 있는 조언을 한 가지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늘꿀 절임을 매일 드신다고 해도 남성 호르몬을 조용히 죽이는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그 효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50대 이상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만 피해도 여러분의 활력은 훨씬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보다 적게 주무시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은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잠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부디 잠을 줄이지 마십시오. 둘째는 복부 비만의 방치입니다. 배가 나오는 것을 단순히 외모의 문제나 인격의 상징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은 호르몬의 배신자입니다. 지방 조직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소중한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바꿔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오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기세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셋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의 천적입니다.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을 분해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많은 가장들이 일과 가정의 압박감을 혼자 사귀다가 속병을 앓습니다. 가끔은 짐을 내려놓고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깊게 심호흡을 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식습관 교정과 더불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환자분들에게 숙제처럼 내드리는 운동들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자 호르몬을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허벅지가 튼튼하면 활력이 떨어질 틈이 없습니다. 똑바로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투명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엉덩이를 내렸다가 일어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많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허리는 꼿꼿이 펴십시오.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의자를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폐지구력을 길러주고 혈액순환 펌프를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15분 정도만 숨이 찰 정도로 계단을 올라보십시오. 뱃살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남성 기능 강화에 아주 중요한 속 근육 운동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힘이 들어가는 그 근육, 바로 골반 저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항문과 요도 주위 근육을 5초간 꽉 조였다가 숨을 내쉬며 천천히 풀어줍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혹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루에 여러 회씩 틈날 때마다 해보십시오.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배뇨 장애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하루 구독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년은 내리막길이고 쇠퇴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50대, 60대, 그리고 70대는 결코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함으로써 젊은 시절 못지않은 건강과 활력을 누릴 수 있는 제2의 전성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그저 위로의 말이 아님을 몸소 증명해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들러 싱싱한 마늘 몇 통을 사고 좋은 꿀 한 병을 고르십시오. 집에 돌아와 아내분과 식탁에 마주 앉아 마늘을 까고 깨끗한 유리병에 정성스럽게 담아 꿀을 부어보십시오. 이 과정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건강식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두 분의 다짐이 담긴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숙성된 마늘 꿀 절임을 서로 챙겨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보약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룻밤 사이에 20대 청년처럼 변할 것이라고 허황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꾸준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몸을 돌보기 시작한다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해볼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진정한 남자의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어깨가 축 처진 친구나 형제,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정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의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해진 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